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이른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 내렸다는 건데요.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꽤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허용되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지 그간의 과정을 좀 먼저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원래 이 생기업 지정에 관련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이어서 예.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원래는 그때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고 3년 동안 늦춰왔던 사안입니다. 예. 원래 처음에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없었고 주로 담당을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생기업이라는 직종이 없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3년 동안 2번 연장을 해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새로 생겨난 것이 생기업 지정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생기업 지정 자체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벤처부가 담당이었었고 그리고 관련된 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내도록 돼 있었는데 2019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6개월 동안 실태 조사를 해서 역시 생기업이 아니다. 미지정에 대한 의견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다 제출했었는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면서 3년 동안 지체가 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미지정이 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결국 허용한 근본적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 중고차 분야의 딜러들이 생기업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정된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중고차를 살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소비자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허위 미끼 매물 문제나 또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등등해서 다른 분야는 선진형으로 도약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중고차 분야만 후진적으로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 선진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명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미 뭐 수입차 업체는 10년 전부터 인증 중고차에 진출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 뭐 SK 엔카나 K 같은 대기업 기반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성차 업계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은 골목 상권에 대한 피해. 무분별하게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지정을 했지만은 이 자율적인 사업 조정을 통해서 일정 비율만 들어올 수 있게끔 결정을 해라라고 또 추가적인 권고사항이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도 사실 좀 복잡하고 그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체들 간의 의견이 이렇게 좀 양쪽으로 갈려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양쪽이 합의를 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냥 놀았던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또 조율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때 뭐 자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합의안을 어느 정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3호 7, 10%, 즉 이 4년 차에 10%까지만 진출하고 250만 대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예. 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기관도 만들어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이 합의안에 대한 것들이 얘기 나왔는데 결국 양쪽에서 사인을 못해서 결국은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중고차 단체 쪽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골목 상권의 피해가 눈에 안 봐도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예. 또 완성차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어떤 나라도 이거 규제하는 거 없다. 그리고 또 역차별이다. 유일하게 완성차만 못 들어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 단체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허위 미끼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 인증 중고차를 들어오면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 또 소비자나 아니면 역차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합의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가뜩이나 대립했던 의견이 더 이렇게 좀 첨예하게 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네. 완성차 업계하고 중고차 업계의 반응 각각 어떻게 이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완성차 업계에서는 당연한 과정이었다. 지금 이번에 미지정된 것은 뭐 환영한다라는 의견이고 소비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인증 중고차가 나오면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골목 상권에 대한 피해를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어제도 그 전체가 모여서 또 시위도 했었고요. 네. 뭐 기자회견도 발표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후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미지정을 했지만은 자율적인 사업 조정을 하라라고 이제 공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다른 그 나라를 좀 예로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도리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완성차 업계, 즉 자동차 제작사가 중고차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아시겠지만 2, 3년 동안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인기 있는 차 신청하면 반년 이후에 1년 이후에 차를 받는다. 그런 부분들이 중고차 분야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신차하고 중고차 리사이클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면은 그 중고차를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 믿을 수 있는 차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면은 같은 브랜드의 신차로 사는 이게 리사이클링 효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가 중고차 분야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신차의 효과, 충성 고객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GM을 비롯해서 세계의 글로벌 제작사들이 다 중고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이 제도적인 부분으로 지난 10년 동안 완성차 업계만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지정이 된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에서는 완성차 업계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도적으로 막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차를 사던 뭐 중고차를 사던 구매자들은 뭐 당연히 신중을 가해서 구매를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고차를 살 때 조금 더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허위 매물이겠죠. 허위 매물. 이게 좀 네.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피해도 허위 미끼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허위 매물이 물건은 팔렸는데 있는 듯이 해서 소비자가 오면은 다른 차를 내민다든지 또 이 너무 가격을 낮게 해놨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를 속이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에 다른 두세 가지 차를 내놓으면서 그걸 어느 정도 강제로 구입하게 만든다든지 피해 사례도 워낙 많고 자살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워낙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성능 점검 미고지라든지 품질 보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각종 문제가 계속 누적돼서 한국 소비자원에 이 들어오는
가장 피해 건수가 큰 것이 바로 중고차 분야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완성차 업계가 들어와서 인증 중고차를 내세우면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신차와 같이 믿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한 5%에서 10%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가더라도 중고차를 믿을 수 있게 사게 만들어달라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할인점에서만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소비자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위 매물 문제점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또 각종 문제점들과 또 소비자의 피해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완성차 인증 중고차, 국산 인증 중고차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제대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가 그쪽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실제로 그러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변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허위 미끼 매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긍정의 효과가 확산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다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허위 미끼 매물 등 각종 문제가 이렇게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정지능만 맡겼다는 것도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법적 처벌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마침 미지정이 돼서 완성차 업계가 들어와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은 분명히 아마 수년 이내에 중고차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조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 유가가 기름값이 지금 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유 가격도 지금 크게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일부 주유소에서는 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그런 역전 현상까지 이제 벌어졌다고 하고 네. 이게 좀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물류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실제로 유류값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렇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수입이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유류에 의해서 영향 끼치는 것은 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품 만들 때도 비용이 더 증가가 돼서 전체적인 상품이 다 가격이 올라가는 이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주름살이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경유값이 휘발유값까지 올라가고 역전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원래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를 7월까지 연장을 해서 이 올라가는 효과를 좀 죽이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경유라는 것이 가장 지저분한 연료입니다. 이 지저분한 연료를 디젤 엔진에 썼을 때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는 퇴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친환경 차로에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2,600만 대 등 1,000만 대가 디젤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었어요. 맞습니다. 연비 좋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친환경이래 그러고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도나도 구입하고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지금 1,000만 대까지 늘어나서 유럽을 벗어나서 디젤 승용차 같은 것이 가장 많이 보급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저분한 연료 또 탄소 제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유값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잖아도 원래 원가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쌉니다. 근데 세금이 덜 붙었었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네. 더 지저분한 기름이라고 했는데 왜 더 비쌉니까 원가가? 원가 자체가 만들 때 경우에 대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요. 세전의 공장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덜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경유가스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물류 쓰다 보니까 비용을 낮췄었죠.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 두 가지 이유가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경유값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경유차의 천국인데 실제로 이 유럽이 코로나 이후에 억제됐다가 확산이 되면서 경유의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래 한 30에서 50%까지 러시아에서 경유를 수입했는데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경유값이 올라갔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받았고 또 세제에 대한 것들도 이 휘발유보다 경유에 대한 혜택을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유값이 국내 문제, 국외 문제를 합쳐서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 정책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시급하게 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뭐 전기값 올라가는 것도 억제해서 지금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전기값이 다른 물품에 끼치는 영향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경유값 같은 유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유류세를 인하를 해서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고 있지만은 워낙 97% 에너지를 외국에 수입하기 때문에 그 억제에 대한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각종 세금이라든지 또 전기세에 대한 동결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해외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고민은 많고 해결 과제는 지금 많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앞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라서 추이를 좀 보면서 또 정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주유소를 지나갈 때 가격표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네. 기존 가격으로 좀 빨리 좀 가격이 내려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구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지하 세대 및 지하 상가에 침수 방지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드립니다. 침수 방지 시설 무상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연수구청 안전관리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야겠어요. 이 캠페인은 함께하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TVN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마이너스 통장을 찾고 계시나요? 저희 이 상품은요, 저희가 대출 대체 상품으로 고객님들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해드리고 있으신데요. 그러시면 고객님 연동 받으실 은행 어떤 은행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연동을